이 사실 조회를 이렇게 제가 혼자 클릭해서 보고 나서 혼자 사무실에서 오? 대박!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친구들로부터 이제 저 유튜브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요. 다들 제가 찍은 영상이 너무 재미가 없다고 해서 오늘은 조금 이제 재미가 있는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안 돼요? 네. 아, 괜찮아요. 사실 법률에 관한 유튜브가 재밌긴 좀 어려운데요. 저 스스로도 너무 재미가 없는 스타일이라서 벌써 재미가 없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 혼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도 재밌기 힘들 것 같고 저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송태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재미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현승 변호사님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래도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뭘 해야 이제 좀 구독자분들이 좀 재미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지극히 제 입장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면 구독자분들도 좀 재밌게 느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보통 이제 변호사인 친구들을 만나면 대부분 사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뭔가 극적으로 이겼거나 굉장히 극적으로 졌거나 뭐 판사님한테 혼났거나 뭐 이런 소송 관련 얘기들이 의외로 재미있더라고요. 소송이 지루하고 딱딱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지루하고 매우 딱딱하고요. 하지만 의외로 극적인 반전도 있고 그런 점에서 소송 관련 드라마도 나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극적으로 이긴 사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기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수임을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고민했던 사건인데 진행되면서 정말 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던 사건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찍어보고 친구들한테 이제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죠. 송태근 변호사님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 혹시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좀 당장 생각나는 사건으로는 택시기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택시기사분이 승객에게 목적지가 반대 방향이라 반대에서 타면 요금이 더 저렴하게 나온다고 알려드리고 그냥 타실지 아니면 반대로 가서 타실지 안내했더니 승객이 그럼 반대쪽에 가서 타겠다라고 하고 반대쪽으로 가셨는데 단속 공무원이 마침 딱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승객에게 왜 안 타냐라고 했더니 승객이 너무 단순하게 기사님이 반대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속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승차 거부를 오해하고 결국 30일 자격정지 처분까지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택시기사분 말씀이 이제 사실이라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겠어요. 승객분한테 자기 택시를 타도 되고 반대쪽에 가서 택시를 타도 되는데 반대쪽에 가면 택시비가 덜 나온다 이런 말을 했더니 승객이 저쪽으로 갔더라. 이거를 사실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손님이 너무 단순하게 말한 것이 카메라에 찍혀서 불리한 상황이었고요. 그 손님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의뢰인은 택시에서 결제를 한 것도 아니어서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택시 안에 블랙박스는 소리가 녹음이 안 돼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심리계까지도 뭔가 한 방에 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좋은 결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바뀐 건가요? 사실 심리기일 때 위원 중에 한 명이 질문에서 좀 힌트를 얻었었는데요. 위원 중에 한 분이 평소에 의뢰인에게 짧은 거리 운행도 많이 하냐고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의뢰인이 거리에 관계없이 승객이 가자는 대로 운행해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직접적인 증거만을 찾아보려고 했다는 점을 깨닫고 간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의뢰인이 평소에 승차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의뢰인이 평소에도 짧은 거리 운행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일해왔다는 점을 영업일보나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걸 잘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다행히 그 자료들을 보충 서면에 제출한 이후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원분의 질문 덕분에 제가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들고 원래 승차 거부를 하지 않으셨던 기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고민한 제 노력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 같아서 이제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들어보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건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예. 이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진짜 승차 거부가 아닌데 뭔가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뭐 내가 왜 수임했을까 하는 생각부터 뭐 내가 좀 자질이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까지 다 들기도 하고요. 의뢰인분께 미안한 마음도 들죠. 이 사건에서는 정말 택시기사님의 억울한 마음이 너무 잘 전해져서 해결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증거에 너무 매몰됐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억울한 경우에도 이렇게 끝까지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는 또 없네. 그러니까 이제 소송은 정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심에서 완전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서 뒤집은 사건이 있는데 처음 상담할 때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의뢰인분한테도 쉽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상담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진짜 운이 좋아서 결국에 이기긴 했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사실 보면 의외로 소송 진행을 하면서 큰 운은 없지만 잔잔한 운이 굉장히 잘 따르는 편입니다. 좀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건은 일단 건설공사대금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제 시공사로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었고 상대방은 건축주로서 이제 공사가 지연돼서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1심에서 전부 패소하고 지연배상금을 한 4, 5억 정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 판결 내용이나 이미 제출된 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매일 총검사대금의 0.3%인가 이렇게 딱 기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계약서의 효력을 없애지 않으면 판결을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뢰인은 계속 억울하다고 하시는 게 자신은 지체상금 약정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데 뭐 왜 없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계약서 자체가 자기가 이제 기재한 게 아니고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것인데 건축 허가 신청을 이제 대신 해주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 건축사가 계약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던 지체상금률 부분에 우리 의뢰인이랑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통상적인 그 상금률을 지체상금률을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건축사가 무단으로 계약서에 지체상금을 기재한 것이라면 건축사의 증언 확보가 정말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축사의 증인 신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의뢰인과 건축사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재판부에 건축사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어필을 했는데 재판부가 1심에서 하면 됐을 걸 왜 안 했냐 이러면서 받아들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아시지만 이제 고등법원 판사님들께서 좀 약간 무섭고 엄격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끔 다는 아닌데 조금씩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장님이 너무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고 그 사건에서도 재판장님이 약간 좀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뭘 얘기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이었는데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건축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했죠. 내용은 당시에 지체상금률을 건축사가 직접 기재한 게 맞냐, 여기에 관해서 의뢰인분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냐, 이 사실을 확인해 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사실확인서를 보냈습니다. 사실조회라는 것이 수신한 상대방 입장에서 답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사 입장에서는 답변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꼭 증인으로 소환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실조회를 한 겁니다. 건축사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좀 약간 소소한 운이 따른다고 했는데 이 사건에서도 건축사가 의외로 사실조회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지체상금을 기재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의뢰인한테 위임을 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 사실조회를 제가 혼자 클릭해서 보고 나서 혼자 사무실에서 대박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사실조회가 안 오면 뭐 필적 감정이랑 증인 신청 어떻게든 다시 해야지 막 하면서 일을 갈고 있었는데 이게 오니까 한 방에 해결되는 그 느낌이었죠. 근데 진짜 운이 좋았던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조회에 대해서 답변이 안 왔으면 뭐 결국 좋은 결과를 받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승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확실히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신 게 큰 결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초반에 약간 불리해 보이더라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고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뢰인이 지체상금률 기재를 안 했다는 부분을 정말 억울하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사건 이후로 이제 의뢰인 말을 잘 들어봐야 이제 의뢰인 말 속에 길이 있다. 이것을 또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신현승 변호사님의 말씀 중에 의뢰인의 말 속에 길이 있으니까 항상 경청해야겠다 이런 말이 저도 크게 와닿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많은 변호사가 계시지만 나를 위하는 변호사,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호인을 만나는 게 저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뭔가 재미있는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좀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자세히 보면 시사하는 바도 크고 변호사인 저희들에게는 매우 재미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고 극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고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내가 정말 억울하다면 길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더 재미있는 소송 관련 이야기를 찾아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